영어에는 8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사가 가장 중요하며 출제 빈도가 가장 높죠. 단순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기에 많은 학생이 동사를 공부하다가 좌절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죠. 오늘 우리 같이 이 산을 넘어봅시다. 문장은 동사를 포함하는가? 모든 완전한 문장은 동사를 포함합니다. 1강에서 모든 완전한 문장은 주어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배웠죠.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모든 완전한 문장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다가 되겠네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이 영어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동사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봅시다. 동사는 한 단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문을 봅시다. 물은 빛을 반사한다. 이 문장의 동사는 reflects, 한 단어죠. 그러나 시제와 태에 따라 동사가 하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과학자들은 우리의 DNA를 탐구하고 있다. 이 문장의 동사는 exploring. 다음 예문을 봅시다. 난 25년 동안 기자였다. 이 문장의 동사는 have been. 예문을 하나 더 볼까요?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 문장의 동사는 was born. 진행형, 완료형, 그리고 수동 태동사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사는 주어와 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수일치란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를 따져서 동사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수일치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죠. 예문을 봅시다. 그것은 나에게 내 좋았던 옛 시절을 기억나게 한다. 여기서 주어 it이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이기에 동사 remind에 s가 붙었습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볼까요? 동양과 서양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여기서 주어 east and west가 복수이고 시제가 현재이기에 비동사를 is가 아닌 are를 썼습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사는 1, 2 형식 동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갖지 못합니다. 예문을 봅시다.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여기서 lie는 1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볼까요? 그는 항상 비판적이다. 여기서 is는 2형식 동사로 쓰였으며 critical은 주격 보호죠. 보호는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critical은 주어인 그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죠. 타동사는 3, 4, 5형식 동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집니다. 예문을 봅시다. 난 내가 필요해. 여기서 need는 3형식 동사로 쓰였으며 you라는 목적어를 갖고 있습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볼까요? 그녀는 나에게 그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서 sent는 4형식 동사로 쓰였으며 me는 간접 목적어, 메시지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예문을 하나 더 봅시다.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여기서 saw는 5형식 동사로 쓰였으며 you는 목적어, dancing은 목적격 보호입니다. 여기서 dancing은 목적어인 you의 동작을 설명해 주고 있죠. 동사 앞에 조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본동사는 반드시 원형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법이죠. 예문을 볼까요? 그는 이제 시간을 도구로서 이용해야 한다. 여기서 must는 조동사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본동사 use에 s가 붙지 않았습니다. 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문을 봅시다. 그들은 성숙함의 부족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여기서 부사 clearly는 동사 displayed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동사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을 공부해 봅시다. 동사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시제와 태를 정확하게 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지루하지만 시제와 태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영어를 잘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시제부터 얘기해 볼까요? 시제가 올바르게 쓰였는가? 영어에는 12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더럽게 많군요.
여러분은 12개 시제의 정확한 형태를 아십니까? 일시정지를 누르고 백지에 12개 시제를 써보세요. 다 썼나요? 그럼 내가 한 것과 맞춰봅시다. 빼먹은 것이 자신의 약점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를 기본 3시제라고 하고 기본 3시제에 각각 진행 시제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벌써 6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는 없고 영어에는 있는 독특한 시제가 있죠. 바로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여기에도 각각 진행 시제가 붙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그럼 총 12개의 시제가 되죠? 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봅시다. 현재 시제는 비동사의 경우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am, are, is를 씁니다. 그 밖의 동사는 원형을 쓰지만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입니다. 과거 시제는 비동사의 경우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was나 were를 씁니다. 그 밖의 규칙 동사는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지만 불규칙 동사는 따로 외워야 합니다. 미래 시제는 동사 원형 앞에 조동사 will을 붙이며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합니다. 이상이 기본 3시제의 형태입니다. 진행 시제는 am, are, is 뒤에 동사 원형 플러스 ing꼴을 붙입니다. 진행 시제에서 사용되는 동사 원형 플러스 ing는 동명사일까요? 아니면 현재 분사일까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형용사 취급하지만 진행형에서는 동사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과거 진행 시제는 was나 were 뒤에 현재 분사를 붙입니다. 미래 진행 시제는 will be 뒤에 현재 분사를 붙입니다. 이상이 기본 3시제의 진행형 꼴입니다. 진행 시제에서 사용되는 비동사는 시제와 수만 나타낼 뿐 해석하지 않습니다. 동사의 뜻은 뒤에 따라오는 현재 분사에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행형 동사가 두 단어로 구성되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동사로 취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have나 has 뒤에 동사 원형 플러스 ed를 붙입니다. 완료 시제에서 동사 원형 플러스 ed는 과거형일까요? 아니면 과거분사일까요?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분사는 형용사 취급하지만 완료 시제에서는 동사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과거 완료 시제는 had 뒤에 과거분사를 붙입니다. 과거 완료는 주로 대과거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대과거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먼 과거를 가리키는 말이죠. 미래 완료 시제는 will have 뒤에 과거분사가 붙습니다. 미래 완료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완성될 행동을 나타내는데 거의 쓰이지 않는 시제죠. 이상이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에서 have, has, had는 시제와 수만 나타낼 뿐 해석하지 않습니다. 동사의 뜻은 뒤에 따라오는 과거분사에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료 시제가 두 단어로 구성되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동사로 취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완료 진행 시제는 have나 has 뒤에 been, 현재 분사가 붙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은 현재 완료에 진행의 뜻을 더한 겁니다. 과거 완료 진행 시제는 had 뒤에 been, 현재 분사가 붙습니다. 과거 완료 진행은 과거 완료에 진행의 뜻을 더한 겁니다. 미래 완료 진행 시제는 will have 뒤에 been, 현재 분사가 붙습니다. 미래 완료 진행은 미래 완료에 진행의 뜻을 더한 겁니다. 이상이 완료 진행 시제입니다. 완료 진행 시제는 거의 쓰이지 않죠. 완료 진행 시제에서 have, has, had는 시제와 수만 나타낼 뿐 해석하지 않습니다. being도 진행 시제라는 걸 표시할 뿐 아무 뜻이 없습니다. 동사의 뜻은 뒤에 따라오는 현재 분사에 있죠. 중요한 점은 완료 진행 시제가 세 단어로 구성되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동사로 취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하죠? 하지만 시제의 형태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그럼 이제 태에 대해 알아봅시다. 동사의 태가 올바른가? 능동태 문장은 행동하는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수동태 문장은 행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추죠.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드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동사는 be 플러스 과거분사 꼴이 되며 능동태의 주어는 by 다음에 목적격이 됩니다. 예문을 봅시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봅시다. 그녀는 그에 의해 사랑을 받는다. 능동태의 목적어 her는 수동태의 주어가 되면서 주격인 she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능동태의 주어 he는 수동태에서 전치사 by의 목적어가 되면서 목적격인 him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영어에서는 목적어라는 말을 두 군데서 씁니다.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죠. 어쨌든 she is loved by him이 수동태라는 증거가 뭡니까? loved 아닙니다. by 아닙니다. is loved입니다. 동사가 be 플러스 과거분사인 걸 보고 이 문장이 수동태라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영어의 시제는 12개지만 수동태는 9개입니다. 완료 진행 시제는 수동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9가지 수동태의 형태를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까? 일시정지를 누르고 백지에 9가지 수동태의 동사꼴을 써보십시오. 빼먹은 게 자신의 약점입니다. 그럼 수동태의 꼴을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기본 시제의 수동태 꼴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입니다. 비동사는 수와 시제에 맞춰 am, are, is, was, were 중 하나를 쓰겠죠. 수동태에서 비동사는 시제와 수를 나타낼 뿐 해석하지 않습니다. 동사의 뜻은 과거분사에 있죠. 중요한 점은 기본 시제의 수동태가 두 단어로 구성되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동사로 취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 시제의 수동태꼴은 be, being 과거분사입니다. 진행 시제의 수동태에서 비동사는 시제와 수를 나타낼 뿐 해석하지 않습니다. being도 진행형이라는 걸 표시해 준 거에 불과하죠. 동사의 뜻은 과거 분사에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진행 시제의 수동태가 세 단어로 구성되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동사로 취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완료 시제의 수동태꼴은 have, has, had 뒤에 been 과거분사입니다. 완료 시제의 수동태에서 have, has, had는 시제와 수를 나타낼 뿐 해석하지 않습니다. man도 수동이라는 걸 표시해 준 거에 불과하죠. 동사의 뜻은 과거분사에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완료 시제의 수동태가 세 단어로 구성되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동사로 취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태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영어에서 큰 산을 하나 넘은 겁니다. 그럼 퀴즈 몇 개 풀어보고 끝낼까요? 퀴즈 1번. 동사의 일반적인 위치는 주어의 뒤입니다.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뒤바뀌죠. 도치에 관해서는 10강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퀴즈 2번. 동사 뒤에 붙는 s와 명사 뒤에 붙는 s의 차이는 동사에 s가 붙으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며 시제가 현재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명사에 s가 붙으면 그 명사가 복수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봅시다. 그 아이는 이제 배가 고파 보인다. 주어 kid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라 동사 seem에 s가 붙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볼까요? 그의 종업원들이 그때 해고당했다. employee에 s가 붙어서 해고된 종업원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걸 나타낸 겁니다. 퀴즈 3번. 영어에서 수동태가 발달한 이유는 우리나라 말에도 수동태가 있나요? 있습니다. 피동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되도록 쓰지 말라고 합니다. 어감이 어색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수동태가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문을 봅시다.
그 건물은 작년에 지어졌다. was built라는 동사꼴을 보니 이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왜 수동태로 썼을까요? 건물을 지은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주어로 쓸 수는 없죠. 하지만 영어의 철칙 중 첫 번째가 완전한 문장에는 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의 주체를 알 수 없지만 대상인 건물은 알고 있으므로 건물을 주어로 한 겁니다. 둘째, 행위자가 너무 뻔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라비는 어제 숙제를 받았다. was given이란 동사꼴을 보니 이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왜 수동태로 썼을까요? 숙제를 누가 내죠? 선생님이 내죠. 이처럼 행위자가 너무 뻔해서 관심이 없고 그 대상에 관심이 있을 때 수동태를 씁니다. 요약하자면 영어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수동태가 발달한 겁니다. 퀴즈 4번. 자동사로 오해하기 쉬운 타동사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자동사와 타동사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동사의 뜻을 외울 때마다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외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머리가 터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단순 무식한 방법이지만 내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동사 뜻 앞에 을을 붙여서 자연스러우면 타동사고 자연스럽지 못하면 자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love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love는 사랑하다란 뜻이죠. 사랑하다 앞에 을을 붙여봅시다. 무엇을 사랑하다. 자연스럽죠? 예, love는 타동사입니다. 이게 대부분 잘 들어맞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marry, enter, reach가 대표적인 예외죠. 이놈들을 자동사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타동사입니다. 예문을 봅시다. 그녀는 미국인과 결혼했다. 미국인을 결혼하다는 어색한 표현이고 미국인과 결혼하다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marry 뒤에 전치사 with가 붙을 것 같지만 marry는 타동사이므로 뒤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가 와야 합니다. 다른 예문을 볼까요? 그는 방 안에 조용히 들어갔다. 방 안을 들어갔다는 어색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그래서 enter 뒤에 전치사 into가 붙을 것 같지만 enter는 타동사이므로 뒤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가 와야 합니다. 예문을 하나 더 봅시다. 그들은 마침내 국경에 도착했다. 국경을 도착했다는 어색하고 국경에 도착했다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reach 뒤에 at이 붙을 것 같지만 reach는 타동사이므로 뒤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가 와야 합니다. 퀴즈 5번. 자동사로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가? 자동사는 수동태로 만들 수 없습니다. 수동태를 만들려면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어가 사물일 때 사물은 동작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수동태로 표현해야만 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동사로는 수동태를 만들 수 없기에 주어가 사물이라도 능동태로 쓸 수밖에 없죠. 예문을 볼까요? 이 책은 사라에게 속해 있다. 이 책이 사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책이 속하는 게 아니라 책이 어딘가에 속해지는 게 자연스러우므로 수동태로 써야 할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belong은 자동사이므로 수동태로 쓸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사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마이누에서 문법 기초에 올려놓은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연습 문제이기 때문입니다.